리파인 작업을 하실 건데 대부분 선생님들이 감을 못 잡으시고 이제 리파인을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 요 위에 만들어놨던 이 밸런스가 최대한 깨지지 않는 선에서 해주시는 게 이제 첫 번째 팁이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머리 하시나요? 오늘은 롱머리에서 한 번에 쇼트까지 가는데 한 번에 좀 자를 수 있는 팁을 가지고 쇼트 머리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머리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긴 머리에서 숏컷으로 자르는 게 어려웠던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네요. 오늘 한번 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객님이 방문하시면 대부분 선생님들이 시작을 네이프에 핀셋을 꽂거나 사이드에 핀셋을 꽂고 바로 커트를 진행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고객님의 얼굴형을 보고 바로 밸런스를 먼저 찾아주시는 작업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백과 앞쪽 프린지의 라인을 비율을 눈으로 체크하시고 커트를 진행하셔야 중간에 헤매지 않고 빠른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다른 커트 영상과 마찬가지로 가마를 기준으로 앞뒤를 나눠주시는 게 가장 첫 번째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커트를 하지 않는 부분은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핀셋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쪽 똑같이 앞과 뒤를 제일 최초로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백은 3분할, 항상 했던 커트 방법인 3분할로 커트를 해서 한 번에 매트 커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쪽에 핀셋 처리가 마무리되시면 뒤쪽을 분할로 나눠주겠습니다. 최초 가장 넓은 크레스트를 기준으로 엑스테리어와 인테리어를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쇼트의 경우 사실은 이렇게 네이프 포인트부터 커트를 하시게 되면 내가 원했던 웨이트의 높이에 도달하지 못하고 좀 높아지거나 너무 낮아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크레스트까지 커트를 하시고 꼭 중간에 볼륨 높이를 체크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바로 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할을 했을 때 엑스테리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그레듀에이션 커트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엑스테리어는 쇼트에서는 좀 가볍게, 그리고 가볍지만 너무 짧게 보이진 않도록 길이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에 고객님의 절반 정도 가이드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때 몸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스퀘어의 방향으로 커트를 이어나가 주시면 됩니다. 양쪽 동일하게 그때 몸을 움직이지 않고 뒤쪽이 평행하게 연결되는 걸 느끼시면서 커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뒤쪽으로 봤을 때 평행을 이루었다면 이 모다발은 자기 자리로 위치했을 때 목선을 타는 A라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목선을 감싸는 라인을 유지해 주시고, 요즘 커트의 트렌드에 맞게 가벼운 네이프 라인을 레이어를 통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때 가이드라인은 양쪽 짧아져 있는 끝을 가이드라인으로 써주시고 가운데 부분을 스퀘어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쪽에 끝을 스퀘어로 기준해 주시고 커트를 이어나가 주시면 됩니다. 반대쪽 마찬가지. 처음에 잘랐던 부분을 가이드로 잡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대로 레이어로 들어서. 네, 맞습니다. 가장 바깥선 짧아져 있는 부분을 평행으로 커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양쪽에 비주얼 체크를 해주시면서 커트를 이어나가 주시면 되고요. 커트가 끝나시면 원래 자리로 보내서 가운데가 짧아지고 양쪽이 길어지는 현상으로 A라인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첫 번째 단 커트는 마무리가 되고요. 이어서 크레스트 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준영 원장님 교육은 항상 3분할로 커트를 자르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너무 편한 것 같아요. 두상의 3분할 영역 안에서의 디자인의 힘만 이해한다면 정말 여러가지 커트를 쉽게 하실 수가 있고, 소분해서 자르시는 커트도 정말 좋지만 훈련 과정이나 반복해야 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크레스트 작업을 하실 건데요. 너무 크레스트가 영역이 넓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반으로 나눠서 2번 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가이드를 동일하게 사용해 주시고, 이때도 마찬가지 몸은 움직이지 않으신 상태에서 그대로 평행한 상태로 각도를
그레이제이션 각도를 만들어줍니다. 이때는 60도에서 75도를 사용해 주시는 걸 가장 권장드리고, 절대 가이드라인을 자르지 않도록 오히려 약간 길게 자른다는 느낌으로 커트를 해주시는 게 안정적인 웨이트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때 가이드를 만들어 주시고 가볍게, 이때 포인트는 뒤쪽 선을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가운데로 모으듯이 스퀘어로 펼쳐진 상태로 가이드 커트를 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네. 이때 평행으로 잡아서 커트를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두상의 크기만큼 A라인이 나오시는 걸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훨씬 그 곡선이 자연스럽게 나오시는 걸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마찬가지 평행으로 가지고 오시고 커트. 뒤쪽으로 당겨지니까 네, 맞습니다. 앞에가 길어지겠네요. 맞습니다. A라인으로. 맞습니다. 절대 바디 포지션을 움직이지 마시고 그대로 각도만 유지한 채로 양쪽을 비주얼 체크합니다. 이렇게 자르시고 나서 실제로 빗질해서 가만히 두면 가운데에 웨이트 높이가 정확하게 살아나고 앞쪽으로 웨이트 라인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걸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크레스트를 연장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 직전의 가이드를 직접 사용하시고 새로운 각도가 아닌 아래쪽 가이드를 연장해서 그대로 커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60도에서 75도 사이의 각도를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커트를 평행하게 디렉션을 한다는 느낌보단 뒤에서 펼쳐지는 느낌으로 선을 만들어 준다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당기는 빗질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평행하게 커트, 다시 평행하게 커트. 네, 반대쪽 똑같은 방법으로 이어나가서 커트 해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가이드를 살려서 끝까지 커트를 해주시고 원래 자리로 모발을 이동시켜서 볼륨의 높이 그리고 A라인을 확보해 주시는 걸 눈으로 확인하신 후에 바로 사이드 커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탑 부분 쪽은 좀 이따가 자르는 거네요. 네, 마지막에 작업을 하겠습니다. 네. 옆에서 보시고 지금부터는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 게, 웨이트의 높이를 정확하게 설정을 하셨다면 마지막에 리파인 그리고 질감 처리할 것까지 지금 다 정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이드도 마찬가지. 대부분 초보자분들이 파팅을 얼만큼 해야 되는지, 각도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궁금해 하시는데, 크레스트는 그 크레스트만의 힘이 있기 때문에 백에 만들어 놓은 영역을 그대로 연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평행하게 연장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을 커트 하실 때는 귀에 꽂아서, 귀 뒤로 꽂아서 귀 뒤에 가장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 오다발이 점핑되는 부분을 한번 막아주시고, 그래서 길이를 확보해 주신 다음에 그대로 빼서 크레스트가 연장되어 있던 이 부분을 1cm 오버랩, 그대로 백에 사용됐던 가이드를 그대로 사용하시고 각도는 백에 사용했던 각도를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커트하는 요령은 백의 스퀘어와 사이드의 스퀘어가 만나는 꼭지점을 흔들리지 않게 커트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도 마찬가지 백에 사용했던 각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대로 평행하게 커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아웃라인은 무시하셔도 되고요. 웨이트에 집중하셔서 커트를 하시면 마지막에 수정을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뒤에 볼륨 그리고 앞쪽에 흐르는 라인까지 한 번에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쪽 사이드 포인트까지 커트를 해보겠습니다. 반대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오다발을 귀 뒤로 넘겨서 이어 백 포인트에 점핑되는 부분을 한번 잡아주시고, 앞으로 빼시고 크레스트가 연장되는 부분에 가이드를 사용하셔서
백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각도는 백을 사용했던 각도 그대로 커트하겠습니다. 스퀘어로 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펼쳐진 상태로 그대로 같은 레벨로 커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놓으시고 뒤에 볼륨과 앞쪽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 눈으로만 체크하시고, 양쪽을 커트를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거울을 보시고 양쪽에 비주얼 체크를 같이 해가면서 밸런스를 맞춰주시면 탑만 커트를 하면 커트는 전부 끝납니다. 바로 이어서 탑까지 커트를 이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스퀘어를 활용하니까 되게 빨리 끝나네요. 처음에는 곡선으로 자르는 트레이닝을 많이 받으신 선생님들이 많은데, 그거는 양쪽의 밸런스를 맞추거나 실제로 살롱에서 작업할 때 변수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변수를 없애고자 스퀘어로 커트를 하게 됐습니다. 바로 탑을 이어서 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초보자 선생님들이나 경력이 짧으신 선생님들은 쇼트 잘라주세요 하면은 1시간 정도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리시는데, 맞아요. 네, 실제로는 그러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교육 안에서 풀어드리기 때문에, 자, 바로 아래쪽의 가이드를 그대로 사용하시고 아래쪽과 가이드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네, 가이드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모량이 너무 많다면 절반 나눠서 똑같은 방법으로 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한쪽으로 디렉션하지 않고 각도를 아래쪽 각도에 맞춰서 60도에서 75도 사이, 디자인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커트를 그대로 이어나가 주시고, 절대 가이드를 같이 자르는 행위는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대로 연결해 주시고 사이드 그대로 아래 가이드를 사용하셔서 그대로 평행으로, 네, 연결해 주시고 반대쪽 끝까지 연결하시면 됩니다. 비주얼 체크 한번 들어가 주시고 양쪽의 밸런스가 정확하게 맞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해 주시고, 네, 마지막 단까지 같은 방법으로 커트하겠습니다. 네. 이게 반듯하게 자른다고 해서 곡선이 안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의식하지 않으시고 이 바깥의 선에 집중하시면 실제로 떨어지는 라인은 정말 깨끗한 곡선이 나오기 때문에 이 반듯한 선에 집중하셔서 커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따로 디렉션 하거나 사선에 커트를 하지 않아도 곡선의 커트가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평행으로 커트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사이드 탑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 자체를 볼륨에 위치의 구조를 설정을 먼저 하고 인테리어 한다는 느낌으로 마지막에 리파인 그리고 질감 처리로 형태를 약간만 바꿔주는 방식으로 훨씬 시간도 단축이 많이 되시고 실패 확률도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살롱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이드도 같은 방법으로 커트를 하지만 모다발일 경우에, 위그일 경우 모발이 많아서 반으로 나눠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때 마찬가지 커트가 되어 있던 부분을 1cm씩 가지고 와서 가이드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뒤쪽에 사용했던 가이드를 그대로 사용해서 커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백이 만나는 부분을 기준으로 가이드를 체크를 하시고, 절대 가이드를 자르지 않는 느낌으로 평행하게 다시 커트를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네. 이때 앞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평행하게 가지고 와서 앞쪽이 길어지는 현상을 눈으로 보시면서 커트를 이어나가 주시면 됩니다. 네. 자르시면 앞쪽이 길어지고 층이 겹치는 부분은 이렇게 무게감이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체크를 할 거기 때문에 그냥 두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이 부분 동일한 방법으로 빗질을 해주시고요. 동일한 방법으로 빗질을 해주시고 아래쪽 가이드를 그대로 사용하셔서 한쪽으로 커트를 이어나갑니다. 이때 절대 왼쪽 손이 움직이지 않고 바디 포지션 또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서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 번에 보시고 프린지를 제외한 나머지의 모든 커트가 끝났기 때문에 이때 비주얼 체크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A라인이 잘 나오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곳에 웨이트는 나왔는지
그 흐름이 뒤에서 앞으로 잘 연결이 되고 있는지 이 라인을 눈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고, 실제로는 사선이나 디렉션한 커트가 아니지만 평행으로만 작업해도 연결되는 느낌을 전혀 이질감 없이 한 번에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훨씬 이렇게 작업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습니다. 라인만 만들어주면 커트는 끝납니다. 반대쪽 사이드 탑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반대쪽 사이드와 마찬가지로 직전에 커트하셨던 백과 아래쪽을 1cm씩 가지고 와서 같은 각도로 커트를 이어나가 주시면 됩니다. 네, 가이드가 잘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네. 네. 자, 왼쪽과 오른쪽을 작업했을 때 양쪽이 짝짝이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 대부분 오른손잡이의 선생님들은 오른쪽 머리를 자르실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커트를 진행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오른쪽이 좀 짧아지시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커트를 하실 때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잘라지는 연습을 해주시면 가위에 밀림 현상들이 좀 덜해서 실제로 뒤집어지거나 한쪽이 짧아지는 거를 막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자르실 때만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 마지막 한 단까지 같은 방법으로 커트하겠습니다. 이때 핸드 포지션과 바디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 평행으로 커트를 이어나갑니다. 놓치지 않고 그대로 커트를 이어나갑니다. 네, 커트가 끝났으면 바로 원래 자리로 모발을 돌려보내서 흐름이 잘 나오는지 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프린지까지 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지 컨트롤 해주실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 이마의 높이만큼 올라가시고, 올라가신 꼭지점에서 고객님의 눈썹 끝산을 맞춰서 삼각형을 만들어 주시면 평균적인 고객님들의 프린지 라인이 완성이 되는데요. 이때 양쪽이 대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섬세하게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작업을 하지 않는 부분은 귀 뒤로 깔끔하게 보내서 작업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이때 컨트롤 할 때 포인트는 이게 옆에서 봤을 때 백의 볼륨과 앞쪽의 볼륨의 연결이 자연스러워야 되기 때문에 이 높이가 너무 똑같거나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앞머리가 없는 형태의 쇼트를 할 거기 때문에 고객님의 광대를 가릴 수 있도록 길이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길이 설정은 마찬가지 백을 커트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스퀘어를 통해서 가이드를 만듭니다. 각도는 0도네요. 네, 가이드라인을 체크할 때는 0도로 해주시고, 이때 이 부분도 인테리어이기 때문에 인테리어에 커트를 했던 각도로 다시 체크를 해줍니다. 60도에서 75도 사이 커트가 될 거고요. 양쪽 끝이 짧아져 있는 부분을 그대로 연결해 줍니다. 네, 이렇게 프린지를 커트해 주시면 가운데가 짧고 양쪽이 길어지는 현상이 일어나서 절대 앞으로 쏟아지지 않고 뒤로 모발이 흐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한쪽부터 커트를 진행합니다. 백과 프린지가 연결돼야 되는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가 커트를 할 수 있는 만큼 섹셔닝 해주시고, 그 부분을 앞머리가 커트를 했던 방향, 그 방향 그대로 햄라인 컨트롤을 그대로 해줍니다. 코너가 나오는 부분을 그대로 연결만 해주면 되네요. 네, 맞습니다. 햄라인, 고객님들마다 햄라인의 각도나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보시면서 각도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대로 자를 게 없을 때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뒤에 각도 그대로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 자를 게 없을 때까지 두 단 진행 후 자를 게 없다면 커트는 끝난 거기 때문에 자기 자리로 돌려보내서
비주얼 체크를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면 젖어 있을 때 하는 매트 커트는 끝이 나기 때문에 이 커트 라인을 가지고 리파인 그리고 뭉쳐있는 부분의 질감 처리를 통해서 분위기를 좀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쪽 이어서 자르겠습니다. 우리가 라인 잡을 때 되게 어려워하잖아요, 초보자분들은. 네, 맞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라인을 잡는 방법을 이용하면 되게 편하겠다. 네. 이게 사실은 라인을 만들면서 커트를 한다는 것 자체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웨이트를 만들고 나서 마지막에 그 웨이트에 어울리는 라인을 만들어 주시는 방법이 훨씬 실패도 적고 커트를 하시는 작업자들도 부담이 적어서 저는 이 방법을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반대쪽 마찬가지 같은 각도를 그대로 연장해 주시면 됩니다. 네. 2단 진행 후 커트할 부분이 없다면 머리를 말리시고 질감 처리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말리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 네네네. 라인 잡아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전체도 웨이트가 다 있으니까 이런 라인 잡을 때 되게 편리하게 잡을 수 있겠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말리실 때는 최대한 뿌리를 가지런하게 말려주시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뻗치지만 않을 정도로 블로우를 해주시고 리파인 그리고 질감 처리까지 한 번에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볼륨을 너무 많이 주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가볍게 블로우 드라이를 해주신 다음에 질감 처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우선은 질감 처리를 하시는 순서는 내가 커트를 했던 순서 그대로 가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 그리고 그 다음은 내가 필요한 부분을 눈으로 찾아가면서 해주시는 게 2번째 베스트라고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살롱 워크 하실 때는 앞에부터 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왜냐면 속도도 그렇고 고객님들이 예뻐지는 걸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는 게 훨씬 시술 미수도 덜 나기 때문에 오늘은 교육 영상이기 때문에 커트를 했던 순서대로 질감 처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하지 않는 부분은 깔끔하게 빗질해 주시고 엑스테리어를 먼저 카팅해 주겠습니다. 커트를 하셨던 순서대로 하시는 게 커트를 내가 어떻게 했는지 체크도 하시면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커트를 하셨던 순서대로 초보자분들은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바로 엑스테리어 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냥 일반 틴닝 가위를 사용하셔도 되고 각자 자기가 쓰시는 틴닝 가위를 사용하시는데 포인트는 자기가 쓰는 가위가 얼만큼 잘리는지 정도는 알고 커트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레이어로 커트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질감 처리도 레이어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볍게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질감 처리를 눈으로 보면서 똑같은 방법, 똑같은 방향으로 커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양쪽을 균일하게 눈으로 보시고 손으로 만지면서 모량과 질감을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네,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크레스트 넣어주시고 크레스트의 경우는 가장 질감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감춰지는 부분이고 다음번에 오셨을 때 똑같은 머리를 할 가능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양을 많이 덜어내기보단 끝에 표면만 질감 처리를 해서 다음번 재현성에도 크게 무리를 주지 않는 선에서만 질감 처리를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모량이 너무 많다면 좀 해주시는 건 좋지만 저는 실제로 살롱워크에서는 이 가장 넓은 부분에 양을 많이 줄이진 않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오셔서 그 부분이 똑같이 고객님들이 똑같이 원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하시고 자, 이어서 2번째 크레스트까지 지금 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확하게 제가 얼만큼 잘리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내가 잘랐던 각도 그대로 내가 모량을 정리할 건지 질감을 만들 건지에 따라서 커트 순서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눈으로 보시면서 커트 선이 전부 사라지지 않을 정도까지 질감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뒤에서도 마찬가지 평행으로 모량, 질감 눈으로 보시면서 무조건 커트선이 사라진다고 해서 커트가 잘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눈으로 보시면서 커트를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네,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은 조금 더 기술이 화려하거나 기교가 있다고 해서 커트가 잘 완성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집중하시기보다는 비율이나 밸런스 그리고 만져지는 그 느낌에 따라서 커트 양을 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인테리어는 슬라이싱 테크닉을 쓸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사이드까지 바로 연결을 해서 질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도 크레스트가 진행됐던 부분 그대로
진행을 하시는데, 이때 포인트는 이 귀 뒤에 있는 부분, 가장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의 질감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쇼트 고객님들의 경우 귀에 꽂거나 작업을 했을 때 앞에서 봤을 때 넓어 보이는 현상을 줄여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귀 뒤에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모량을 줄여준다는 느낌으로 충분히 모량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충분히 모량이 정리됐다면 앞쪽으로 이동. 헤어라인을 뭐 하지 않아야 된다 이론도 있지만, 실제로 살롱워크에서는 그렇게 빼놓고 자꾸 작업을 하게 되면 제한되는 부분이 많아서 저는 한꺼번에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 눈으로 보시고 내가 원하는 질감이 표현될 때까지 질감 처리를 해주시고, 조금 부족하다면 한 번 더. 네, 이 정도로 완성이 되고, 또한 인테리어 부분은 슬라이싱을 할 거기 때문에 따로 빼놓고 반대쪽 사이드 작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마찬가지 같은 라인을 파팅해 주시고, 귀 뒤에 있는 부분, 귀 뒤에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파팅하시고, 이 부분을 모량을 정확하게 줄여주시고 질감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대로 한 번 더 필요한 만큼 양을 줄여주시고, 사이드 질감 처리를 했던 부분은 빼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커트했던 각도 그대로 모량, 질감. 네, 깔끔하게.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다시. 네. 네. 이제 인테리어 부분에 질감 처리만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슬라이싱 가위로 질감 처리하고 리파인 후 마무리까지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인테리어 라인의 질감 처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질감 처리는 이 눈에 가장 많이 보이는 인테리어 라인을 좀 신경 써서 할 건데요. 이 라인에 저희가 예전에 소개드렸던 그로잉 슬라이싱 가위로 작업을 바로 하겠습니다. 얼굴이 보이는 부분은 사실은 얼만큼 비추는지에 따라서 이게 올드해 보이거나 세련돼 보이고, 그리고 좀 영해 보이는 분위기를 수시로 바꿔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하게 슬라이싱 테크닉을 통해서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확실하게 공간을 주시고 질감을 끝에 확실하게, 네, 순서대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비추는 듯이 만들어 주시는 게 쇼트에서는 좀 더 세련됨을 가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작업을 했던 부분은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이 부분의 양, 질감을 동시에는 컨트롤이 안 되지만 양감을 먼저, 추후에 질감을 컨트롤 해주시면 됩니다. 네, 양을 덜어내 주시고 질감 처리가 돼야 되는 부분에 따로 질감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간이 연결이 잘 되는지 확인해 주시고, 다른 부분과 연결이 잘 되고 있는지 수시로 커트를 하시면서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절반인 뒤쪽까지 슬라이싱 테크닉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질감 처리가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빗으로 잡아주시고, 모량, 그리고 질감을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은 조금 더 날렵하게 질감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가위의 장점은 제가 지금 1년 넘게 사용하고 있는데 쓸수록 가위가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연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쪽도 고객님의 양쪽 얼굴은 실제로 많이 다르기 때문에 가르마의 방향이나 고객님의 얼굴을 보시고 양쪽 비율이나 모량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 자, 모량을 먼저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질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량을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모량 정리된 게 체크되시면 끝에 질감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얼굴 쪽에 곡선이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도록, 네,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쪽 이어서
커트가 됐던 부분은 안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필요한 부분은 넓게 펼쳐서 체크하시고, 모량, 두 번째는 질감. 네. 가끔 이렇게 질감 처리를 먼저 하시고 모량 정리를 하시는데, 그러면 질감 처리를 했던 부분이 너무 많이 커트가 되기 때문에 양을 먼저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질감을 만들어 주시는 게 실패 확률도 줄이고 컨트롤도 잘 되게 커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쪽도 마찬가지 모량, 아래쪽에 질감을 이어서 만들어 줍니다. 그럼 리파인 작업을 하실 건데, 대부분 선생님들이 감을 못 잡으시고 이제 리파인을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 요 위에 만들어놨던 이 밸런스가 최대한 깨지지 않는 선에서 해주시는 게 이제 첫 번째 팁이고, 두 번째 팁은 이 선이라는 작업 자체는 시선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선을 깔끔하게 만들어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커트는 백에서부터 좀 진행을 해주시고, 기장이 커트되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라인을 작업해 주시는 걸 처음 연습해 주시고, 그리고 귀 옆, 앞으로 나가는 순서대로 커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백에서 좀 진행을 해드리고, 이게 A라인으로 커트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리파인이라는 작업은 V라인으로 됐을 때, A라인과 V라인이 만났을 때 안정적인 구조를 이룬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A라인으로 커트가 되어 있지만 아웃라인, 리파인은 V라인으로 마무리를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령은 고객님을 살짝 고개를 숙여주시고, 가위의 끝선을 목 깊숙이 넣지 마시고 스킨을 약간 당긴 상태에서 가위 끝을 연장해 줍니다. 끝까지. 최대한 선이 깔끔하게 보일 수 있도록. 기장을 건드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전체적인 비율이나 밸런스를 보존하기 위해서 기장을 건드리지 않고 우선은 커트를 해줍니다. 네, 이렇게 선을 깔끔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 선에 맞게 앞쪽을 연장해 줍니다. 절대 이 부분에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연장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최대한 선이 단조롭게 진행이 돼야 다음번 작업할 때도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고, 고객님이 집에 가서도 이 선을 유지하시는 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끝선을 자연스럽게 연장해 주시고, 이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 귀 뒤로 모발을 이동시켜서 만들어진 라인을 자연스럽게 연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 정도의 리파인만 가지고도 확실히 처음보다 완성도가 높은 커트 실루엣을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마무리 때 이렇게 리파인 작업을 잡아주니까 네네. 훨씬 편하네요, 라인 잡기가. 네, 맞습니다. 이걸 잡으면서 커트를 하시면은 초보자분들은 사실은 혼란스럽고 길을 잃어버리거나 그렇다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자기가 어느 커트를 하고 있는지조차 까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형태나 밸런스를 먼저 조정한 다음 마지막에 리파인 작업을 해서 비주얼을 체크해 주시는 게 제 커트의 핵심입니다. 반대쪽도 이어서 리파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도 반대쪽 할 때도 마찬가지 고객님에게 양해를 구하시고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려주세요 라고 하신 후에 작업을 해주시면 좋고, 어차피 인테리어는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깔끔하게 옆으로 치워주시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 저희가 V라인을 할 거기 때문에 기장을 살려두신 상태로 그대로 반대쪽 했던 라인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뒤에 V라인을 1차 확보하신 후에 앞으로 떨어지는 라인을 거울을 보시고 양쪽의 밸런스가 잘 맞을 수 있도록. 네. 커트를 절대 감에 의존하거나 실수로 커트가 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무조건 양쪽에 비율과 밸런스를 눈으로 보시고 마무리 리파인 커트를 해주셔야 A라인과 V라인이 만났을 때 이 구조적인 안정감을 고객님 또한 받으실 수 있도록 어필해 주시면서 커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해주셔도 사실은 정말 빠르게 커트를 하실 수 있고 고객님들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사실은 시술자의 만족도가 쇼트는 높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커트를 하시면서 자신감 없어하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헤매기 때문에 그래요. 헤매서. 그래서 헤매는 걸 최소화하고 마지막에 자신감 있게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커트 레시피라고 저는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커트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제품을 발라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쇼컷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이 방식을 가지고 자르면 굉장히 쉬워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나는 길이 더 줄이고 싶다 그러면은 아까 했던 방법 그대로 길이감만 줄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기장만 좀 줄여주시고 네. 영상을 보시고 연습을 하시는 분들은 연습을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저도 하는 방법이지만 한 가지 스타일을 1cm씩 잘라서 계속 연습하시는 걸 좀 추천해드려요. 최소 위그 하나로 여러 가지 데모를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스타일을 위그 하나에 10번, 20번을 작업을 하시는 게 훨씬 내 스타일로 만드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스타일도 미디움 보브나 쇼트에 가깝지만 이 상태에서 1cm를 더 줄여서 커트를 하시면 베리 쇼트나 보이시한 쇼트까지도 연습이 한 번에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도나 이런 건 전부 동일하게 그 대신 기장만 줄이는 걸로 자기 레시피로 만드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원장님 교육 같은 경우는 교육 배울 때 이 기장보다 더 짧은 베리쇼트라든지 짧은 느낌까지 다 배울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총 7가지 작품을 하고 있고요. 남자분들 작품까지. 실제로 레시피 시트 거의 동일한 상태로 7가지 작품을 모두 하고 있기 때문에 살롱에 가셔서 바로 대입하셔도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제품 발라서 마무리하는 것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드라이가 전부 다 끝났고 제품을 이제 발라주시는데 제품은 이제 고객님들 취향이나 선생님들 취향에 맞게 발라주시는 게 좋고요. 제품은 속에서 바깥쪽으로 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지금은 위그기 때문에 조금 많은 양을 도포했지만 고객님들에게는 소량을 조금씩 여러 번 도포해서 완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품 바르고 마무리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머리 너무 예쁜데요? 굉장히 잘 배웠습니다. 네, 쇼트를 하실 때 교육장에서 가장 이제 선생님들에게 강조 드리는 부분은 자신감이거든요. 커트를 못 하시는 분들은 사실 없는데 많이 안 해보시고 접해보지 못했고 그리고 어느 부분이 예쁜지를 잘 몰라서 실수할까봐 고객님들에게 추천을 안 해드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교육장에서는 항상 자신감 있고 선생님들 모두의 작품이 예쁘게 나온 거라는 걸 피드백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쇼트를 계속 좀 더 중점적으로 선생님들에게 자신감을 드릴 수 있게 교육을 더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네. 제가 보니까 조 원장님 교육은 진짜 커트를 배워놓으면 굉장히 써먹기가 편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도 이렇게 영상 보시면서 내가 커트가 어렵다 하는 분들은 꼭 조 원장님 커트 교육을 한번 들어보시길 강력 추천합니다. 네, 네. 오늘 너무 감사히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